단기매매증권. 자, 단기매매증권에는 자,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윤을 목적이죠. 어떤 기업은 일반적인 영업활동보다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다. 고 보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관목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 대표 순수로 주식과 사채인데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 이런 종류들도 더 있다. 이거는 사채가 회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 그죠? 그래 줄여서 사채, 공기업이 발행하면 공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투자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회계 처리가 먼저 취득시 회계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처분시 회계 처리 방법, 그 다음에 평가시 회계 처리 방법 세 가지를 알면 됩니다. 먼저 취득시 취득을 하면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만원, 현금 1,500원,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 수수료 비용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비용에는 크게 영업비용과 영업 외의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항상 요거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느냐,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느냐, 요거 구분하는 거. 여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비용이고, 그죠? 얘는 영업 외의 비용이다. 얘가 영업 비용이냐, 영업 외의 비용이냐를 구분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단기매매증권 요 부분에서는 기업이 여유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에 투자를 할 때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계정명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 이외의 활동이죠.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영업활동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하이마트가 주식 투자하면 또는 사채, 공채, 지방채, 국채를 투자하면 영업 이외의 활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들은 100%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을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갔죠. 수수료 뭐다? 영업 외의 비용, 수수료 비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얘입니다. 자, 그 다음 처분. 자, 10,000원에 처분했는데, 자, 12,000원에, 10,000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에 처분하면 2,000원 이익 받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0원, 현금으로 12,000원 받았다고 가상합니다. 대변 작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수익이죠? 영업외 수익. 자, 그런데 8,000원에 처분하면은 단기매매증권 10,000원, 10,000원에 취득했는데 8,000원에 처분합니다. 손해봤죠? 차변이 2,000원 작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보다 영업의 비용 잡아주는 겁니다.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결산 때 평가를 합니다. 결산 때 평가 시 9,000원에 평가한다. 아까 10,000원에 취득했는데
그죠?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9,000원에 평가되면 결산대 1,000원 떨어졌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0원, 단기매매증권 감소시킵니다. 대변에. 얘도 뭐야?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자, 10,000원에 취득했는데 11,000원에 평가합니다. 언제? 결산 시. 평가는 결산 때 하는 거다. 12월 31일. 11,000원에 평가하면 1,000원 올랐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증가. 자,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들 100%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 당연한 거죠.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들은 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회계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을 하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단기 매매 증권만 했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현재 당좌 자산을 하고 있죠. 얘는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요 3가지는 투자 자산. 그러면 나중에 투자 자산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밑에 거 이거 보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돼 있죠. 주식이죠. 얘는 주식만 됩니다. 얘는 지배 통제 목적. 타 회사를 지배 통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을 때 그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상 불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는 하지만 출제는 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요 3가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을 하면은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러나 사채는 다 해당이 됩니다. 사채를 취득하면 요 3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나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왜? 여기에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만기 보유 증권,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주식은 만기가 없다. 만기라는 것은 빚이 있다는 거죠. 빚이죠. 빚.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우리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 합니다. 주식은 올 수가 없습니다. 만기는 사채에만 있죠.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은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뭐냐?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 증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뭐냐? 단기간이죠. 단기간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 만기까지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가 됩니다. 단기, 장기, 만기. 장기간 보유한다, 매도 가능 증권. 여기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상장된 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장되었다, 코스닥 상장, 코스피 상장 이렇게 얘기하죠. 코스닥, 코스피 상장 등록된 주식들을 매매하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러면 상장 등록되었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상장된 것을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단기간
시장성이 있는 상장된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장성이 없다, 비상장되었다 이런 주식을 매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그러나 상장되었지만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중요한 건 장기간이다. 자, 단기 매매 증권, 단기간 시장성이 있는 상장된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만기 보유 증권. 단기 매매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간 시장성 없는 비상장된 상장되었지만 장기간 보유한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는 투자 자산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